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자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나요? 가장 쉽게 하는 운동은 걷기일 거예요. 걷기는 힘들지도 않고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죠. 뿐만 아니라 걷기를 하면 뭔가 기분도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퇴근을 한 후에 혼자서 공원을 돌면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운동을 할 때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하고 살을 많이 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걷기가 아닌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이 아닌 고강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설득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아는 상식은 우리 몸이 낮은 강도에서는 지방을 많이 사용하고 높은 강도에서는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100에서 400m 사이 단거리 달리기를 한다면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고 5km가 훌쩍 넘는 달리기를 적절한 강도로 할 때는 지방 대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만 에너지를 사용하나요? 아니죠.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단순히 200m 달리기를 하고 나서 혹은 5km 달리기를 하고 나서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 대사 시스템은 하루 종일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아지면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고 지방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아지면 지방을 많이 사용해요. 항상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저울질해서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강도 운동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했다면 우리 몸은 나머지 시간에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엄청 힘들게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난 후에 집에 가는데 몸이 열이 나고 땀이 나서 찝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우리가 운동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여러분의 몸은 찝찝할 수 있겠지만 운동을 끝내고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다이어트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강한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은 산소가 매우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 헥헥거리게 되잖아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에 산소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에너지 대사가 효율적으로 발생해요. 그런데 만약 고강도 운동을 해서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비싸게 빌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싸게 산 산소를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심지어 운동을 했을 때 사용했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해요. 또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근육은 많은 대사산물을 발생시켜요. 이것을 배출하고 포도당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 소모를 해야 하죠. 이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는 연구가 스켈리 외 연구자들의 연구입니다. 그들은 높은 강도로 운동한 사람과 중간 강도로 운동한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는지 측정하였는데요. 높은 강도의 운동 참여자들은 50분 동안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1분을 하고 난 후에 휴식 시간을 가지는 운동 프로그램을 총 10번 실시하였고, 중간 강도의 운동 참여자들은 50분 동안 조금 힘들다 정도의 운동 강도로 계속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두 그룹 중 어떤 그룹이 24시간 동안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했을까요? 아무리 고강도 운동 그룹이 고강도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50분 동안 운동을 한 사람이 에너지 소비량이 월등히 많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하자면 운동을 한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 높은 강도의 운동 참여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기 바라잖아요. 고강도 운동이 일부분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고강도 운동은 어느 정도인 거야? 라는 질문 말이죠.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운동 강도는 80에서 90%의 강도로 하다가 너무 힘들 때 낮은 강도로 낮춰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 강도 80에서 90%를 어떻게 맞추냐겠죠. 운동 강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산소호흡기 같이 생긴 실험실 기구를 사용해서 측정해야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심박수 계산이에요. 요즘 다들 애플워치 많이 사용하시죠. 그걸로 심박수도 측정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때 사용할 수 있어요. 목표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일일이 계산해서 적용하기 귀찮기도 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신뢰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운동 자각도예요. 운동 자각도의 스케일은 1에서 10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8에서 9 정도의 운동 강도는 운동을 한 후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단어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강도를 뜻해요. 즉 말하기 힘들 정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운동 자각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만큼 간단한 게 없기는 해요. 운동 자각도의 신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이 적용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RPE 8에서 9 정도의 강도로 1에서 2분 정도 운동을 한 후 2에서 3분 정도, 5에서 6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서 총 4에서 5세트, 15에서 25분 정도 운동을 하면 시간 효율적이고 저강도 운동보다 더 많은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광고성 컨텐츠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강도 운동이 저강도 운동보다 다이어트 효과가 10배 뛰어나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소중한 여러분, 고강도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외모를 지키도록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